것들 보고 해야 되나. 11시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직 전공의 류오카다입니다. 제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 젊은이사 전공의 의대생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현재를 살피고, 2부에는 저희가 현재 급한 현안의 결과, 대안에 대해 제시하려고 합니다. 3부에는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표본 집단은 전체 의대생 전공의 대상 인증 가능한 이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공의 12,774명, 의대생 18,348명 중 젊은이사 31,122명 중에 1,581명이 응답하여 목표 수치였던 5%를 4일간 달성하여 5.08%가 응답하였습니다.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11개 그룹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한 각 집단당 100샘플이 목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직 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 협박이 있습니까? 아니요가 99%였습니다. 1581명 중 1566명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15명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사직 전공이나 휴학 학생들 절반가량이 이제 압력이나 협박 때문에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축 혹은 현재 현황 유지가 96%였습니다. 감축 혹은 유지는 1,582명 중 1,518명, 증원은 63명, 4%였습니다. 보시면 2,058명 이하로 증원해야 된다는,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17%, 저희가 500명 이상, 500명에서 1,000명 감축이 12%, 500명 감축이 35%로 감축이 64%, 대략 3분의 2 정도로 나타납니다. 현황 유지가 3분의 1 정도인 32%로 나타나고, 정부 안에 찬성하는 것은 1,581명 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온건하게 500명 정도 증원하는 교수님들의 안이나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81명에게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고 6개 문항 중에 상위 4개 문항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부담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90.4%였고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령 여건 또한 80.8%를 차지했습니다.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는 어떤 배리어가 실종된 것에 대해 67%, 당연지정제라는 전체 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62.4%였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전공의 분들, 특히나 바이탈, 신경외과, 내외산소, 흉, 신경과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자기가 시간을 이번에 계산을 해봤대요. 정말 얼마를 일하는지. 다들 진짜 120시간씩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에 대해 80%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이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오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질문한 겁니다. 의대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차후 전공의 수련 이사가 있을 것이냐,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다른 어떤 응답이나 개별 어떤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지금 분석을 맡겨놨습니다. 레포트를 받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차후 밝히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로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다. 3분의 1은 제가 맨 처음부터 줄곧 강조했던 겁니다.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필수 의료로 갈수록,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필수 의료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갈수록 높아져서 정말 대부분의 필수 의료의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피부과, 성형외과에도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필수 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수적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수적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럴수록 이탈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은요.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복귀에 대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복귀가 아니라 줄곧 얘기한 이제 테이블에 앉는 조건. 뭐 이제 어떤 분이 취업을 하셨는데 의협이랑 뭐 전공의협이랑 여러 곳에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조건들 뭐 11가지를 모으셨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추려서 이제 질문을 했고, 8개 문항 중 상위 4개 문항. 그렇지만 어쨌건 수련 의사가 있는 이들한테 물어야 되니까요. 있는 이들에게 복수응답하게 했고, 백지화,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93%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요구사항이었고요.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 82.5%, 그리고 이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복지부 장관 및 차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3.4%인데 이것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너네가 대체 뭔데 뭐 복지부 장관을 가라라 말아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치는 사실의 싸움이 아니다. 인식의 싸움이다. 결국은 의사들과 전공의들도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인식은 뒤에 5, 6번째, 7번째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이주원 의원, 총괄 선대위원장님 만나서도 얘기한 게, 자기는 1등을 해서 당신께서는 이제 1등을 해서 낙수과라 불리는, 그러니까 당시엔 최고였던 경쟁하는 소아과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낙수과란 소리를 하고 있고, 낙수과라는 그러니까 낙수과라는 표현도 쓰셨고 정부에서, 그 다음에 어쨌건 2,000명을 늘리면 남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가서 채우겠지,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노와 뭐 불신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 환경 개선이 이제 71.8% 나타났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34%였나요? 그분들에게 여쭌 건데요.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복수응답하도록 했고, 상위 3개 문항입니다.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 87.4%. 이거는 이 집단의 코호티 효과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모멸받고 지치고, 의사도 사람입니다. 의료는 분명 공공재적 성격을 띠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 76.9%입니다. 심신이 지쳐서, 이것도 사실 첫 번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이 워낙 고되니까요. 쉬고 싶기 때문 41.1%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2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한 번에 받겠습니다. 네. 브리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어제 12개 소비자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찾아뵙고 고견을 여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전공의와 의대생, 빅5 전공의와 의대생, 남녀를 포괄하는 다양한 젊은 의사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전공의의 처우, 낮은 필수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셨지만, 현재 사태에 대해 환자분들이 겪는 불안,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병원을 지키는 지친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받는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의사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 라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안을 환자분들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은 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급성의료 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의료진들이 물론 많이 지친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고통을 겪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누구실까요? 급성은 이제 3차 종병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하고 있고 만성질환 또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니 일단 논외로 한다면 제 얘기는 일단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급성의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 만성질환자분들, 특히나 1개월에서 3개월 단위에서 암이 진행되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진료가 연기되는 것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불안에 떠셨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발만 동동 구를 뿐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선 동향조사가 보여주듯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학생, 전공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정부와 달리 저희는 환자분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사직한 개인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어 휴학의대생들, 교수님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Nationwide Cancer Chronic Disease Triage 프로젝트,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질병명과 진단 시기, 첫 진단 병원 및 교수님의 성함, 기존에 내원하던 병원, 지금의 불안과 불편, 진료 지연, 다른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집한 뒤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진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뭐라고, 학생들이 뭐라고 판단이나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단한 교수님들과 연락하여 저희는 이제 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빅5를 포함해서 전국의 이제 의대생들과 휴학 학생들 전공의들이 담당 교수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하여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함께 평가하여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드리고 불안을 달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복지부의 이 센터가 구축되어 공식 시스템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혼란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 트리아제 시스템이 작동되어 환자 의료 전달 체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병원, 교수님, 개원의분들과 연계하여 환자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의기업과 교수비대위, 의협께서도 지지의사와 협조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의사들은 환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약자와 약자가 뭉쳐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환자 중심 의료에 힘 쏟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또한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들이 모여 다가올 고령화에 맞서 한국의 의료를 구합시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국가의 미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대안을 찾읍시다. 고맙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오카다와 의사 친구들 절. 저희 30초만 쉬었다가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공보실에 올려주시면 저 친구가 대독해 줄 겁니다. 연합뉴스TV 홍서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수련 포기라는 말은 아예 의사가 안 되기로 결심하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이 정도 설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공의 수련 포기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 주변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담화가 끝나고 대통령실에서 2,000명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은 것이다.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좋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번 수련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수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뭐 일반 의사로 근무하기도 하고요. 다른 직역을 물론 이제 의사 포기도 포함되지만 전공의 수련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묻는 바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걸 붙일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아까 낮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랑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달랐는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처음에는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님, 정부, 뭐 총리님의 말이 달랐다면 이제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른데 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전공의 수련을 위해 다음 질문 읽어주십시오. 네, 뉴시스 백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전공의 분들이 복귀 조건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복귀 조건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복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소한 선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는 조건일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주십시오. 의협신문의 김미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NCT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병원 간 전원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차후에는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에는 이제 어쨌건 저희가 악업성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뭐 당장 콜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연락망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글 폼으로 받아서 한 일주일 이내 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한 2주 이내 해결해 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악업성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정부 복지부 시스템으로 편입이 된다면 병원 간 정원에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서울신문 한지은 기자님의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통일된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전공의 쪽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통일된 안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련 의사가 있는 비율이 66%로 높은데 차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보고서에 맡긴 이제 기관에 의뢰한 보고서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늦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네. 네, 한국일보 이유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그 앞에랑 같은 질문 같은데요. 아까.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분 읽어주십시오. 네, 동아일보 박경민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까 표본 집단 모집 과정에서 최대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표본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제 인증된 방식 내에서 이제 표본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최대한 원래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뭐 100샘플씩 예를 들면 모으면 닫고 이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제 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학자님들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거나 많은 샘플들을 5%를 채우면서도 최대한 균등하게 좀 분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해서 닫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SBS 손기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신 것과 의사정원 감축은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늘려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전공의 수련의 기간을 늘려 좋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정원 감축과 근무 여건 개선은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제 로컬에
개원하시고 뭐 폐업하시고 신용불량 환자가 되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 걸 수련하고 나면 대학병원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수련해 놓는데 그것에는 사람을 안 뽑고 뭐 이거는 특정 어떤 술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소아과에서 정말 뭐 NICU 그러니까 중환자 트레이닝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은 그냥 감기 진료를 보게 돼서 오로카라 해서 아니면 흉부외과에서 정말 뭐 개흉술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채용한다면 가능한 거고 지금도 이제 로컬이랑 개원의 시장에서 의사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공의 비율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뭐 서울대학교의 46%, 이것과 달리 일본의 동경대는 10%,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도 10%인데요. 그 정도 비율로 낮추게 된다면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병원 수련 시스템은 해보신 분들 아무나 전공의 자꾸 물어보십시오. 수련이 10%가 채 안 됩니다. 90% 이상이 노동이고 노동 또한 실제로 의사 업무이기도 하지만 전 이 단어 선택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뭔가 좀 병원에 정말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쇄, 프린터부터 물통 나르기, 뭐 바닥 닦기,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싸요. 많이 쌉니다. 전문의보다는 뭐 6배에서 10배 가량 싼 인력이고 시간당으로 결국 계산하면 전공의만큼 예를 들면 간호사분을 뽑기 위해서는 3교대로 뽑기 위해서는 3배 임금으로 따지면 뭐 한 야간 수당도 줘야 되니까 6배 가량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싸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정말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의사라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어쨌거나 정말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 일들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머니투데이 구담비 기자님 질문입니다. NCTP를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안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라고 얘기한 게 아직은 조금 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각 병원 외래 등에 이제 배치를 하고 그다음 QR 코드를 만들어서 구글 폼과 QR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중환자 카페, 중환자나 이제 암 환자 카페나 뭐 커뮤니티 등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소비자 연합회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님 질문입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4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공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전체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가감 없이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보고서에서 좀 더 분석을 맡긴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관에 맡겨놓은 게 있어서요. 네. 네, 의협신문 김미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통틀어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4%라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의대생 중 몇 퍼센트, 전공의 중 몇 퍼센트가 수련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요. 전공의 비중이 더 높다고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 보고서에서 밝히겠지만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을 전공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죠. 제가 유리하게 사실 통계를 왜곡하고 싶었으면 전공의 결과만 따로 밝히면 복귀 안 하겠다는 전공의가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고 처음에 서베이에서 기획한 대로 원한 대로 후보정과 어떤 그런 걸 거치지 않은 로어 데이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므로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